자, 이 정권이 지금 미국과 의논도 안 하고 미국이 분명히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뭐냐? 북한 관광하는 거요.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현대 아산이 속초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비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 중국 등을 들러서 이렇게 북한 관광을 하도록 해주겠다. 한국 국민들한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권인 지금 미국이 DMZ를 통해서 가는 부분은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남측에서 금강산 개성을 지금 직접 가는 육로 관광과 또 베이징 등을 거쳐서 북한으로 가는 관광 그리고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을 갖다가 지금 밀어붙이겠다고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체제상으로 보았을 때 오토 원비어가 개별 관광을 미국에서 평양으로 갔다가 거기서 사소한 걸로 시비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돌려보냈는데 가자마자 죽었잖아요. 한국의 박광자 씨가 금강산 관광 갔다가 백사장에 산책하다가 총격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과도 지금 정권이 합의를 하지 않아 놓고 일방적으로 이런 걸 밀어붙이겠다고 먼저 발표를 하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런 부분을 실무회담 워킹그룹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라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관광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억류되거나 총격을 당하거나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있는 국가인데 정부 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보장을 받았다라는 말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협의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북한 관광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 네가 알아서 북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자, 정작 신변 안전 문제는 중국 여행사와 한국이 협의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중국 여행사에 맡긴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냐.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간다라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이 배 밖에 넣은 사람이거나 간첩이거나 정말 어이가 없고요. 미국 국무부는 이거는 남북협력 사업이고 미국과 한국의 실무그룹, 워킹그룹 회의에서 합의할 사안이다. 미국이 마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처럼 자꾸 말하지 마라. 해리스 대사가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고 이것은 당연히 한미 간의 워킹그룹 회의에서 다루어야 될 당연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한미 간에 협의하지 않고 너들 마음대로 한다면 너하고 우리하고 동맹으로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같이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냐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로 관광은 허용한다면서 지금 남북 간에 북한은 금강산 개성 관광 이런 부분을 협의할 어떤 내용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다면 북한 비자 받고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가라는 거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단체로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의 북한 방문 그건 뭐 작년에도 많이 갔잖아요. 금강산에서도 회의도 하고 좌파 단체들 뭐 북한 많이 방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대거 조직적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개인은 제3국을 통해서 중국어를 통해서 북한을 가라. 그리고 중국의 여행사가 주관하는 남북 접경지역 패키지 관광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국이 지켜줄 거니 북한이라는 이 오지 위험한 지역 관광을 가라는 거냐. 그래서 중국 업체가 북한 여행 상품을 만들고 그 안전 교육까지 시킬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큰 돈 안 되지요. 차라리 중국 자본으로 금강산 일대를 다시 지어가지고 개발해서 거기에 중국의 관광객들을 중국 정부 도움을 받아서 대거 유치하는 게 낫지. 한국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북한에도 지금 환영할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 점수 따겠다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경수의 지금 이 고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법원은 김경수가 이 킹크랩 시연에 지금 직접 들어가서 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 지금 2심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댓글 조작을 하는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연을 하는데 재판부가 김경수가 직접 참석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심리를 재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시연회 참석한 거는 따질 필요도 없이 맞다고 보고 네가 이제 시연회에 참석해서 공모를 했느냐, 즉 개발을 갖다가 승인했느냐, 이걸 갖다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지금 오늘 이 김경수의 선고를 하려고 했지만은 갑작스레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고하려다가 한 차례 미루고 이번에 두 번째 또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쌍방이 주장한 내용이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온라인 정보 보고를 하고 킹크랩 시연을 했는지에 집중했는데 잠정적이기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합해 본 결과 김경수의 주장과는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입증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기 갔냐 안 갔냐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시인하고 승인을 했는지 이 부분을 입장을 이야기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남은 기일에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경수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라는 드루킹 말이 맞는지, 드루킹이 단순 지지자였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기밀한 관계였는지, 김경수가 문재인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밝히겠다 하면서 3월 4일까지 의견을 받고 3월 10일에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자, 전체로 보면 총선 전에 이 판결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총선 뒤로 미루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김경수가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건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증거를 제출하라는 기간을 뒤로 쭉 빼서 잡아서 총선 뒤에 결론이 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을 불구속 기소하고요. 이 관련 사건의 수사가 유재수 그러니까 감찰무마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면서 백은우 등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벌여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지금 23일 목요일 날 2차로 수사팀 교체까지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은 백은우를 기소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이 백은우 기소 부분을 놓고 심재철 부장이 밑에 팀을 보고 백은우 기소를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 우리도 걔를 지금 기소하려면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거니 그렇게 합시다 하고 서로
동상이몽으로 백운우에 대해서 더 조사하겠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유재수 비위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을 하며 백운우가 조국에게 정권 초기에 유재수 비위 사실이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감찰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백운우를 조국의 직권 남용의 공범으로 지금 기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법무부는 23일 필수 보직기간 1년에서 2년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서 이 지금 정권의 위태로운 수사를 하고 있는 동부지검 수사팀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장난을 치기 전에 우리가 백운우도 기소할 거라고 지금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요. 지금 검찰에 기소된 지금 크게 두 건으로 기소된 조국 신병 문제를 빨리 처리하라고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조국은 작년 12월에는 뇌물로 기소됐고 또 엊그제는 직권 남용으로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 두 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교수조합의 이사진이 조국 교수 진상규명 의견서를 통해 지금 조국을 둘러싼 갈등이 많은데 그래서 대학 본부가 신속하게 조국의 입장을 정리해라. 신병을 정리해라. 이 대학 교협이라는 것은 서울대 전임 교수 전의 회원으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 학습권을 정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 또 사회적 논란과 별개로 학칙에 따라 처리하되 윤리적 측면도 고려해라. 이렇게 말을 하며 교육자로서 윤리적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문제 때문에 계속 학교에서 집회가 벌어지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기소관계 자료를 넘겨받아서요.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조국은 지금 불구속된 상황에서 올 1학기 형사 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이제 직위 해제 조치를 3월 이전에 받게 되면 1학기 강의를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네팔의 안나푸르나 매우 높은 그 봉우리죠. 거기에 이제 트레킹을 충남의 교사 4명이 갔다가 눈사태로 실종이 됐습니다. 4명이 실종됐어요. 그런데 지금 충남 이 교육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교사 봉사단이다라고 해가지고 충남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남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이 2012년 첫 활동 이후 8년째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팀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10명으로 봉사단을 편성해서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봉사를 했다는데요. 연수 비용의 80%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20%는 교사가 자부담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1인당 여행사에 낸 비용이 24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한 48만 원 정도만 교사가 내고 나머지 200만 원은 교육청이 이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봉사로 갔다면서 10일간을 잡아놓고 5일은 교육봉사, 나머지는 트레킹, 자연환경 관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봉사 좀 하는 흉내 내고 사진 찍고 실적 잡고 그리고는 관광한다는 거예요. 이런데 왜 1인당 한 20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줍니까? 이번에도 네팔 봉사팀이요. 3개 팀 39명으로 막 구성이 되어서 1팀은 14명이 1월 7일부터 22일까지 2팀은
14명이 19일 날 조기 귀국했고 이번에 3팀이 11명이 네팔로 갔다가 25일까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일 차인 15일, 16일 현지 초중등학교 이 공부방에서 봉사활동하고 15일, 16일이 17일 오후부터 21일까지 트레킹을 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좀 웃기는 게 자, 전체 13일 일정 중에 출국, 입국에 이틀, 나흘 제외한 9일 중에 이 트레킹이 총 5일이고 그 다음에 진짜 봉사 프로그램은 제기차기, 공기놀이, 한국 전통놀이 가르치고 태양전지 주택 모형 만들기, 인체 모형 만들기 등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가 예정됐던 학교가 15일 날 휴교를 해서 봉사도 안 하고 트레킹을 하고 나서 시간 나면 봉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카트만두에서 내려서 바로 지금 안나푸르나 가까운 공항이 있는 포카라로 이동했고 여기서 이제 자동차로 1680m까지 마큐까지 이동해서 이제 2360m에 있는 시누아까지 트레이킹을 하고 숙박한 이후에 이제 로지에 와서 4130m에 있는 포인트까지 가려다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눈사태를 맞았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17일 날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묵고 18일 도반, 19일 촐롱 갔다가 20일, 21일 간드록을 둘러보고 이 촐롱하고 간드록에 학교가 있어 여기서 트레킹을 하며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 때 카트만두 네팔 수도에 와서 공부방 한번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지금 봉사지 이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세금을 이용해서 트레킹을 빙자해서 놀러 간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50% 이상 봉사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뭔 이딴 짓거리를 하다가 죽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지금 불필요한데 국민의 세금이요. 교사들 안정적인 직업인데 그들이 방학 때 놀 때 해외 놀러 가는 것까지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근 1억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